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이영현 지음. 케오라는 우리의 내면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의식인 현재의식,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의식인 잠재의식, 그리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존재하면서 수많은 기억과 정보, 그리고 감정들이 모여있는 심층의식,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케오라가 말해주는 마인드 모델은 극히 저의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은 필자의 순수한 의식인 케오라가 저라는 표현의식을 향해 알려준 메시지일 뿐입니다. 사실 필자를 위한 맞춤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면의 구조가 모두 그들의 주관적인 표현인 것처럼 케오라의 마인드 모델 또한 절대적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마인드 모델이 있다면 이 장에서 말하는 표현들이 거슬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것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필자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어 자체의 정의가 아닌 내부에서 돌아가는 각각의 역할들을 선입견 없이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과 기능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현명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의 세 부분, 잠재의식, 현재의식, 심층의식 중 케오라가 말하는 인격체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두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케오라가 말하는 인격체라는 것은 성장과 진화, 확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은 진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고 심체의식은 진화함에 있어 소멸되어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층의식은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케오라는 유독 심층의식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심층의식이 자원, 프로그램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절대적으로 현재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마치 심층에 또 다른 현재의식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층의식은 과거 우리가 입력하고 쌓아왔던 수많은 정보들, 경험들, 사연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심층의식을 다시 상세히 들여다보면 객관적인 자원들이 있는 부분과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는 감정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원 자체만으로는 우리 인생 안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객관적인 자원에 감정이 묻게 되면 비로소 나의 것으로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이더라도 아무런 감정 없이 받아들이는 정보와 감정이 실린 정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테러가 났다라는 객관적인 기사 자체는 우리 내부에 입력이 되더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테러가 났다는 기사를 봤다면, 그래서 그 기사에 놀람과 충격, 불안, 걱정이라는 감정이 실리게 되어 내부에 입력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자원으로서 어느 순간 힘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체가 하는 역할은 현재 의식으로 하여금 내 것이야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객관적이던 자원에 에너지를 실어줍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의식과 심층 자원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일치시키는 끈적끈적한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집착이라는 감정은
최고의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감정체가 현재의식과 심층 자원을 통합시키는 이유는 심층 자원이 외부 세상으로 나가는 데 있어 현재의식이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식은 외부 세상, 물질 세상의 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질 세상의 실질적인 활동가,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심층 의식 속에 무엇이 있든 현재 의식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의식의 지혜로운 영감도 결국은 현재의식을 통해야지만 인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심층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던 불행한 사건이 현실로 나오게 되더라도 현재의식이 그것을 불행하게 인식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현재의식의 통찰력이 그것을 소중한 성장의 기회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 자원은 힘없이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심층의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외부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억과 정보들은 신념의 형태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게 되고 그에 맞는 감정들을 그 생각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의 인생에 드러나도록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정화와 통찰로서 기억들을 풀어내든 아니면 무작위로 기억들이 저절로 풀어져 나가든 심층의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기억들을 관리하든 하지 않든 그것 또한 심층의식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외부로 풀려나가 해소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식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들과 감정들이 인생에 풀려나가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의 관리 속에서 풀어져 나오는 기억은 우리 인생에 유리하게 사용되면서 풀어져 나가게 됩니다. 마치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일 뿐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재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처럼 내면의 자원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면의 질병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어떤 자원이 현실로 나온다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심층의식은 우리 현재 의식의 고통이나 행복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빽빽하게 저장되어 있던 방대한 자원의 일부가 현실로 나가게 된다는 것만 중요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질병이라는 자원은 말 그대로 병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내면에 존재하며 은행에서 이자가 불듯 덩치만 커져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화와 소통을 하면서 활성화된 나의 잠재의식이 그 자원을 정화하는 과정으로서 현실에 내보내게 된다면 질병이라는 현실적인 현상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내부에서 잠재의식이 정화하고 관리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형태로 다듬어 놓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 독감과 같이 잠시 고생하고 지나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훨씬 빠르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그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그동안 우리를 만성적으로 괴롭히던 신체적 증상이 함께 호전된다거나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다음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층 의식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내지는 질병은 우리 현재 의식으로 하여금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부추겨서 극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등의 또 다른 심층 자원을 줄줄이 연결시켜 드러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심층의식과 달리 우리의 잠재의식은 나이기 때문에 늘 우리 현재의식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인생을 창조하고 기억들을 관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란 결국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돌려지고 있던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의식의 혼으로서 스톱시키고 잠재의식의 관리하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최악의 일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모든 것이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심층의식과 통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층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고요하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층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진 현재의식의 상태를 케오라는 의식의 혼이라고 부릅니다. 심층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고요한 상태를 케오라는 의식의 혼이라고 합니다. 현재의식이 심층의식과 함께할 때는 말 그대로 생각, 감정들이 그대로 나 자신이 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내 인생 전체가 됩니다. 나는 곧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인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나가 되는 것이고 기쁘면 기쁜 나가 되는 것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즐거우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과 감정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군가 나의 지식을 건드리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 자체가 나이고 나의 인생인데 그 사람이 나의 인생, 나의 전체를 건드린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나의 감정을 거슬리게 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이 건드린 것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하루하루 변덕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반응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인생의 색이 변화무쌍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나 충동적인 범죄,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자신의 특정 심층 속에 깊숙이 빠져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심기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자신의 전체가 타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과장되어진 감정은 충동적인 범죄나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의 혼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과 감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존재가 바로 의식의 혼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감정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똑같은 패턴 속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전체적인 모습까지 보기 시작하는 존재가 바로 의식의 혼입니다. 숲속에서는 숲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들 하죠. 숲에서 벗어나야 전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내 인생을 객관적인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의식의 혼입니다. 현재의식이 심층의식과 손잡고 있을 때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잠재의식의 영감도 심층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 고요해진 의식의 혼의 상태에서는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의 잠재의식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하나의 존재로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혼의 상태에서는 지혜로운 통찰이 일어나며 내 인생에 유리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머리를 쓰며 애쓰지 않아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알맞은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을 알겠다는 듯 알아서 협조해주는 느낌 말입니다. 의식의 혼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감정과 생각으로 덧칠되어진 세상이 아닌 정말 그것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소중하고 무엇 하나 예쁘지 않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작아서 아름답고 모가 나서 아름답고 커서 아름답고 제멋대로 생겨서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것 또한 아름답다는 심층의 착각 속에서 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층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정말 고요한 의식의 혼의 상태에서 나의 잠재의식과 함께한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면 알게 되고 현실을 보면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한결같이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현실이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다면 또는 내 현실이 만족스러워 보인다면 누가 뭐라 해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케오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메시지인지 심층의식의 메시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에는 현실을 봐. 현실이 말해줄 거야. 반복되는 현실은 반드시 너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 의식의 혼의 상태에서 인생을 보면 현실 곳곳에 나를 위한 메시지와 신호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혼의 상태에서 인생을 보면 내 주변에 온통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나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누군가의 말과 반응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보여져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내 마음과 내 현실을 보면 내가 의식의 혼의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와 아름다움을 가장한 심층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 쉽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잠재의식을 거의 우리 안의 신성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선생님은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적인 창조주가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성한 신의 일부 안에 있다는 것도요. 다만 우리 안에서 신의 에너지와 가장 닮아 있는 곳이 잠재의식입니다. 신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입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외부에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 세상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거든요. 아마 신의 메시지나 영감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의 가장 순수한 부분인 잠재의식을 통해서일 겁니다. 이처럼 잠재의식은 우리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함과 동시에 무한한 영역, 초의식이라고도 불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잠재의식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한한 창조의 영역, 신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뜻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늘 현재의식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아무리 인생에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도
현재의식이 심층의식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 또한 외부 세상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현재의식의 초점 없이는 외부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현재의식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요? 심층의식 속의 기억과 함께하고 있나요? 잠재의식의 영감과 함께하고 있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